남자친구와 만난 지 2년째 되어갑니다. 데이트를 하면 여러 가지 나가는 돈이 적지 않네요. 어떻게 분담해야 할까요? 저희가 그 데이트를 하다 보면은 항상 이게 문제가, 저도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게 너무 돈을 많이 써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혼하자고 했는데, 데이트 비용이 사실 이게 어떤 분들은 되게 더치페이를 요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당연히 네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내가 더 많이 버니까 더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거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ENTJ라는 MBTI로 EJ적인 추진형이다 보니까 사실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왜냐하면 추진적인 사람들이 뭐뭐 하자고 제안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카페 갈래? 이랬는데 제가 가자고 했기 때문에 사야 된다는 부담감을 좀 더 갖기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에도 아무래도 제가 먼저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제가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부담을 많이 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초래되는 거는 비용이 없으면 먼저 말을 안 하고 연락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오해가 생겨지잖아요. 관심이 없나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팁은, 예를 들면 제안하는 걸 줄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저는 말했어요. 내가 영화 티켓값 낼 테니까 너가 이따 밥 사라? 이런 걸 좀 가볍게 던지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그럼 둘 사이에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비용을 더 많이 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누가 여유 있는지에 대한 가치적 접근으로 접근하면 사실 여유 있다는 개념은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더치페이라기엔 또 연인 사이에 또 사무적 관계 같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팁으로 자신이 뭔가를 선택했으면 어차피 데이트를 하게 되면 뭐 영화도 보면 밥도 먹든지 뭐 커피도 마시니까 좀 더 그보다 비용 지출이 덜한 것들을 상대에게 권하는 그런 태도도 도움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저는 약간 그런 편이라서 저는 초반에 제가 다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더 불편감을 줄 수 있다 보니까 왜 연락 안 해? 나 돈이 없어 이런 말하기엔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한 게 내가 영화값 낼 테니까 너가 밥 살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조금씩은 좀 더 많은 횟수 자주 만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강사님은 돈을 먼저 얘기하지 말고 얘기하더라도 작게 쓸 수 있는 걸로 하라. 좋겠다. 네, 그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혹시 많은 얘기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코로나 기간에 이 문제로 굉장히 많은 커플이 헤어졌어요. 많이 싸우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 2년째 돼가고 있다고 하는데 6개월이냐 2년이냐 3년이 넘었냐에 따라 이제 처방이 다를 수 있겠죠. 6개월 전까지는 공동 통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헤어질 때 너무 어렵거든요. 2년 정도 되면 공동 통장 같은 걸 만들고 기본 얼마에 보너스 받은 달 얼마 더 넣고, 저 S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계획을 짤 수도 있고요. 뭐 보너스를 받으면 그걸 다 그냥 데이트 비용으로 체크카드에 넣고 한꺼번에 같이 결제를 하는 커플들도 있고요. 둘 다 없으면 공원을 걷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문제가 돼서 코로나 때 여러 커플이 헤어지고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너무 보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몰래 가서 보고 오는 사람, 둘이 사귀는데 몰래 가서 보고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어려움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없으면 참 데이트하기도 힘드네요. 네, 우리 청년 입장에서 혹시 어떠세요? 이거 얘기 들었을 때 이분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커플 카카오뱅크에 모임 통장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여러 방면으로 쓰고 있는데, 커플 통장도 그 모임 통장으로 만들어서 거기를 이제 그 통장에 가입을 시키면은 제 명의 통장이 아니더라도 입출금 내역을 다 확인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막 카카오톡에서 막 뭐 얼마 썼다고 알려주기도 하고, 이번 달은 뭐 과소비했다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커플 통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6개월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커플 통장이 저는 확실히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제가 뭐 정확히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재정을 공유하는 커플이 더 오래 간다는 그런 리서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그게 제가 편하기도 했고, 경험상. 근데 이제 얼마를 넣느냐에 관해서는 이제 사람마다 뭐 안 버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많이 버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좀 월에 얼마 정도 필요한지를 조금 서로 생각해가지고 좀 자신이 버는 돈을 좀 비례해서 넣고 있는 편입니다.
햇수로 5년째 되어갑니다. 이제는 뭔가 결정해야 할 것 같은데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이 문제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정말 해야 되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우리 타이틀도 그러잖아요. 사람 보내주셨는데 이 사람이 맞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오늘 그래도 목사님께서 많이 결혼 상담 많이 하셨으니까, 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일주일만 기도하면 될까요? 아니요, 예,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기도는 이 고민이 들기 전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인간적인 정이 들기 전에 기도를 해야 사람이 사사로움 때문에 이게 쏠리거든요. 이 방송에 지금도 나가나요? 예, 그래도 괜찮죠? 뽀뽀를 잘하면 헤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립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소개팅 한 날, 썸을 탈 때 하는 겁니다. 확신이 있을 때도 하는 거지만 이제 와서 기도하면 늦는다는 거고요. 더 앞에 한번 하시고 1차 통과한 다음에 요쯤 됐을 때 요 확신은 사실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5년이나 만났는데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회적 스펙이 있는 건가? 이 사람이 40살 돼도 200만 원밖에 못 벌 것 같아서 내가 확신을 못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고 5년이나 만났다잖아요. 그러면 확신을 못하는 데는 어떤 다른 조건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거꾸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뭐 기본적인 전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만났을 때 편안한가, 편안한가, 불편하지 않은가, 위로가 되나 이런 것들 원론적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게 저랑 저희 아내가 결혼할 때 다른 요건이 없었대요. 편했다고. 네, 다른 이유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한 게 잘못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딸이 물어보면은 매력이 없었는데 왜 결혼했냐고 물어보고 편안하게 너무 위로가 됩니다. MBTI가 맞아야 결혼하는 건가요, 그러면?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 뭐 유형적으로 네. 맞다고 해서 꼭 잘 어우러진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네. 또 유형적으로 반대예요. 근데 제가 이제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연인 상담을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유형이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반대 유형인데요. 반대 유형을 만났을 때, 이제 성숙한 반대 유형을 만났을 때의 강점은 서로 간에 이제 영역이 이제 보완되고 또 확장, 삶의 영역이 좀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 질문을 좀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해봤을 때, 햇수로 5년 됐다고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건 내 생각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어떤 시간이 되었으니까 꼭 결정을 강요하는 듯한 태도는 저는 오히려 옳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확신을 얻는 게 아닙니다. 확신은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확신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는 수동적인 자세로 상대에게도 믿음을 못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는 태도로 상대에게 대하는데 상대가 나에게 확신을 안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혹시 확신을 못 주고는 있는지 한번 반대로 이 질문하신 분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민이 더 되면은 우리 MBTI 혼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 지금 이제 아직 5개월이시니까 어떻게 얘기들을 그냥 무시하셔도 상관없고요. 네, 꼭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다면? 근데 저는 이제 확신이란 거는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신앙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 바울도 구원에 관해서 어떤 확신을 얘기할 때 조금 이제 막 그런 그의 번뇌가 성경 속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렇고, 그리고 이제 좀 좋아하는 작가 중에도 이제 C.S. 루이스라는 작가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의 책도 읽어보면은 자기가 믿지 않을 때에는 신이 있을 것 같아 두려웠는데 자기가 믿고 난 다음엔 신이 없을까봐 두렵다. 그러니까 결국에 확신이라는 거는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믿는 게 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확신이라는 걸 얻기보다는 그냥 서로를 믿어서 하는 게 더 아름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야. 아니 혹시 청년 맞으세요? 네, 굉장히 지금 질문들의 답에 대해서 굉장히 혹시 올해 나이가 저 28. 그죠. 와, 되게 성숙하신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혹시 여기 보고 계신가요, 이거를? 네. 보고 좀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다른 일이 있어서 가족끼리 근데 네. 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 해주시죠. 사랑해.
네, 되게 질문을 되게 했는데 정말 기대 밖으로 되게 성숙한 질문하셔 답변하셔가지고 여기서 세 번- 하나만 짚고 가도 되나요? 네. 항상 어디 가나 드리는 말씀인데 언제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누구랑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누구랑 하느냐가 저 질문을 23살짜리가 했다면 택도 없는 질문이 되겠죠. 23살에 결혼할 수 없으니까. 33살이 5년 됐어요. 이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언제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랑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인생은 노력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뭐 그런 거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연하의 남친을 3년째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도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도 노산이 되었어요. 남친은 결혼 이야기도 꺼내질 않네요. 목사님, 제가 자꾸 목사님이라고 말씀하셔서 대답하기 어려운데요. 연하를 만나면 1년에 1억씩 더 버는 겁니다. 은퇴가 늦거든요. 이해 가시죠? 예. 애 3년 늦게 낳아도 괜찮습니다. 요즘 기술 좋아요. 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고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남친은 왜 결혼 얘기를 꺼내지 않는가입니다. 노산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아직도 애들처럼 사귀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것들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살아도 99살에 나왔다고 적혀 있긴 하니까 근데 그 부분은 그냥 그 부분보다도 오히려 약간 여자 쪽에서 너무 그렇게 막 아이를 아브라함도 그렇게 원해서 수많은 인간적 시도를 했지만 사실 다 잘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아브라함의 모습이 자기한테 있지 않나라는 그런 아이에 대한 어떤 그런 집착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있고 허락하신다면 주시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기 남자분이라면은 왜 결혼 얘기를 꺼내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나이가 안 적혀 있어가지고 네. 이것도 나이마다 다를 것 같은데 네. 극단적으로는 20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나이가 약간 어릴 수도 있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목사님이 말씀해주신 게 목사님 말씀해주신 게 너무 약간 와닿았어가지고 약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많은 커플들이 가치관에 대한 공유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결혼의 다양한 형태가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딩크족일 수도 있는 거고 요즘에는 이제 분리결혼이라고 해서 결혼을 해도 같이 살지 않고 자기만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꼭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야겠다는 생각이 나만의 생각이 혹시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상대가 딩크족이라면 결혼 시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지금 너와 나의 사이 관계가 좋은데 굳이 왜 빨리 결혼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자녀를 출산의 목적이 아니라면 그렇게 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의 기준이 보편적이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이런 질문을 꺼내기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간의 가치관에 대한 차이를 좀 좁혀가시는 것도 대화를 통해서 줄여가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신앙의 이유로 몇 번의 프로포즈를 거절했다. 만난 지 이제 100일 가까이 되었습니다. 계속 만나도 될까요? 결국 결혼을 생각하면 헤어져야 하나 싶고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고민일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은 이제 비율이 안 맞다는 사실을. 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매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그 사람이 날 좋아해야 되는데 거기에 신앙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신앙도 좋아해야 되고 부모님도 신앙해 줘야 되고 이런 것까지 하면 과연 누가 있겠냐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시기가 참 그런 시기에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다. 저희 딸도 앞으로 그런 마찬가지인데 신앙이 다르면은 근데 좀 너무 그런가? 아닙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딱 접하면서 제가 먼저 답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힘든 건 이제 빨리 맞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이 질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 뒤에 더 좋은 답변이 나올 줄 알고 제가 어떤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신앙이 다르게 된 상태에서 관계를 이렇게 이어간다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움이 우선 큽니다. 조건 중에 이제 신앙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분이 이제 질문하신 분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결혼까지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만나고는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 또 예측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우리가 학창 시절에 공부가 어려웠다고 다 포기하는 사람 있지 않거든요. 어쨌든 시험을 보고 수능을 보고 대학교 갔고, 대학 때 그렇게 취업이 어렵다고 해도 다 직장 생활을 어떻게든 하듯이 지금 어렵다라고 해서 포기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권면해 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더 열심히 집중하면서 관계를 더 쌓아가시는 걸 저는 권해 드리고요. 그렇다 보면 나중에 추후에 더 한쪽의 기도와 바람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저도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라기보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뭐 어떻게 보면 격려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맞아요. 개인적으로 전사님께서 또 그런 부분 고민하시다 보니까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럼 무조건 헤어지라고만 근데 하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헤어지라고 해본 적이 없는데.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일단 여기서 잠깐 책 얘기를 30초만 하면, 책에 있는 것 중에 1강이 6번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애하는 사람들이 와서 저랑 6번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이 갖고 있는 결혼에 대한 기대가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결혼을 하는데 서로 간의 기대를 확인하지 않고 일단 합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거죠. 기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게 지금 한 명이 프로포즈를 여러 번 했다는 건가요? 여러 사람을 거절했다는 한 사람이 여러 번 했다는 거면,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걸 알면서도 여러 번 오케이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통 남자가 아닙니다. 이 여자도 여러 번 했는데 만나고 있잖아요. 이 둘의 관계가 보통이 아닙니다. 예, 둘 다 보통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예, 우주의 기운이 모일 때까지 노력해야 하는 거죠. 결혼해서 건너오게 만들든지, 내가 갈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전혀 비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자매분들이 믿음의 형제를 만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CCM 어플을 가서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그렇게 만나면 다 전도사님이라 조심하셔야 돼요. 예, 다 신분을 세탁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를 만나는데 그와 말이 통해야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는 걸 보여줘서 감동받아 건너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지, 드립다 헤어지면 평생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수녀원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예,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요 커플은 둘 다 만만치는 않아. 네, 이렇게 대답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형제는 되게 신실하잖아요. 아까 보셨지만 만날 때 어쨌든 무조건 사실은 신앙의 깊이가 있는 자매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근데 이게 100일 됐는데 몇 번이나 결혼하자고 했다는 건가요? 아니, 100일 사귀자고 한 거죠. 아, 사귀자고요? 네네. 아, 프로포즈가.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도 어떤 매력의 한 요소여가지고, 왜냐면은 사실 좀 이해받기 힘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일요일에 뭐 월화수목금 일하고 토요일 하루 볼 수 있고, 주일에 나 교회 가야 돼가지고 못 봐. 막 리더면은 막 끝나고 막 뭐 회의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못 간다 그러면은, 또 수련회 막 여름휴가 수련회 쓰고 이러면은 사실 절대 이해 못 받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있어서는 약간 연애를 시작할 때 상대방이 크리스천인지도 좀 약간 매력의 한 요소로 좀 작용을 해가지고, 좀 이 질문 자체에 좀 이렇게 막 엄청 와닿는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그래도 그냥 조금 어느 정도 가정을 하자면 그래도 약간 전혀 막 전도할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그래도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좀 그래도 이렇게 전도해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게 있다면은 저는 약간 막 바울의 가시처럼 정말로 평생 지고 다녀서 막 믿게 해야 될 어떤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럼 뭐 기도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배우자로 꼭 내가 배우자를 꼭 가시로 가져야 합니까? 뭐 이런 말을 한다면은 사실 배우자가 뭐냐라는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배우자라는 거는 이제 전 창세기 2장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그래서 아담이 먼저 있고 하와가 창조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 조금 이제 저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약간 답을 좀 내렸는데요, 잠정적인.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와를 이제 만들려고 하실 때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을 보시고 너한테 돕는 배필을 줘야겠다. 너가 혼자 있는 모습이 안 좋아 보인다라고 하면서 돕는 배필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 그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원어는 케네도그라고 그 케네그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원어 뜻으로는 대적자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인간이 아담 혼자 있을 때 옳아 보이지 않다는 거는 즉 그한테 대적자가 없는 상태인 게 이제 옳아 보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신 거다. 그래서 그에게 돕는 배필로 대적자를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어떤 배우자라는 게 단순히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어떤 내 대적자 입장에서 내가 어떤 독단적이게 될 수 있다거나 하나님의 나의 자아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해하면서 막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의 어떤 저 인간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의 대적자로서 옆에서 평생 동안 나를 어떤 지적해주고 감시해주는 어떤 그런 케네그도로서의 배우자를 생각한다면은 그런 어떤 가시로서의 배우자도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야기 중에서도 혹시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고 또 앞으로도 있을 텐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봐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가정을 꿈꾸게 하시는가? 예. 지금 그 과정 속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이제 막 결혼을 준비하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 막 데이트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정이라는 것을 주신 것은 아주 귀한 비밀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회복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